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보조 지표 가운데 단기 매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에 특화된 디마크 지표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디마크는 톰 디마크라는 애널리스트이자 시장 분석가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전날의 가격 정보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를 미리 산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의 흔적을 통해 오늘의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날 가격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분봉 차트에서,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매매보다는 그날 안에 사고 파는 단타 매매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럼 디마크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마크는 먼저 전날의 가격으로 기준가를 구하고 이 기준가를 이용해서 오늘의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를 산출합니다. 기준가에 사용되는 가격은 세 가지인데요. 전날의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이 세 가격을 평균 내는데 여기에 한 가지 양념이 들어갑니다. 전날 캔들의 형태에 따라서 특정 가격의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말이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가는 결국 4개 가격의 평균입니다.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가중치가 한 번 더 들어간 가격, 이렇게 4개죠. 가중치는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전날 캔들이 양봉이었다면, 다시 말해 그날 주가가 올라서 마감했다면 고게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전날 캔들이 음봉이었다면 적에 2배의 가중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날 캔들이 도지,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은 무방향 캔들이었다면 종가의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 산출식이 의미하는 바는 전날의 단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날의 추세, 즉 캔들의 방향성이 다음날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을 식에 녹여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기준가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를 계산합니다. 목표 고가는 기준가의 2배를 한 값에서 전일 저가를 뺀 값이고, 목표 저가는 기준가의 2배를 한 값에서 전일 고가를 뺀 값입니다. 다음날 가격 상승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목표 고가는 전일 저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하락 에너지가 작았을수록 더 높게 산출됩니다. 목표 저가도 비슷하게 전일 고가가 높을수록, 즉 상승 에너지가 컸을수록 더 높게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키움증권 HTS에서의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합 차트에서 좌측 메뉴를 열고 디마크를 검색해서 추가하시거나 기술적 지표 분류 가운데 가격 지표에서 디마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봉 차트 위에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가 가로선으로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실제 매매에서 디마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디마크의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는 분봉 차트 위에서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그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가격이 그 선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강하게 깨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서로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한미반도체의 2월 2일 5분봉이 좋은 예시입니다. 차트에 그려진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가 각각 어떤 자리에서 저항과 지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이 돌파될 때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디마크는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와 근거를 종합해서 사용하셔야 적중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목표 고가의 활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시가가 목표 고가 위쪽에서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건 전날의 모멘텀보다도 더 강한 상승의 힘을 얻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 시작 후에 일시적인 상승 추세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목표 고가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7월 3일 3분봉을 보시면 시가가 목표 고가 위쪽에서 형성된 뒤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이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목표 고가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시가가 목표 고가 아래쪽에서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때는 장이 시작되면서 상승을 시도하더라도 목표 고가가 1차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선을 큰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큰 매수세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돌파 이후에 다시 조정이 오면 이번에는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포스코DX의 2024년 4월 22일 5분봉이 좋은 예입니다. 시가가 목표 고가 아래에서 출발한 뒤에 상단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후 그 자리가 지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목표 저가의 활용입니다. 목표 저가의 위쪽에서 시가가 형성되었지만 장중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목표 저가가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지지선을 깨고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DS단석의 2024년 8월 26일 3분봉을 보시면 시가가 목표 저가 위에서 형성된 뒤에 하락하면서
목표 저가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에 특이적인 이슈가 없는 종목의 움직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 사이에서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명확한 변수가 없을 때 디마크의 두 선이 자연스럽게 박스의 상단과 하단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SLS바이오의 2024년 8월 28일 3분봉이 대표적인 박스권 사례입니다. 활용 시 추가 팁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마크는 기본적으로 그날 안에 끝내는 짧은 매매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 저가보다는 목표 고가를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둘째, 이 지표가 정확하게 지지나 저항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건 지표 자체의 정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트레이더들도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사람들이 보는 지표가 작동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마크의 한계도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전날의 캔들 형태와 가격만 가지고 구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일 매매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장기적인 예측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디마크는 전날의 가격 차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일의 시황이나 종목과 관련된 뉴스 같은 외부 변수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가 활발한 장 시작 초의 시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디마크는 종기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지표라는 겁니다. 이 결의 차이도 활용하실 때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